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1세기 정치계가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서요. 네, 한마디로 하려고 합니다. 21세기 그 각국 정치인은 말입니다. 나이가 되게 어려야 되고, 그리고 바보여야 되고요. 창부처럼 이리 눈치 저리 눈치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로 리더로 내세우려고 그래요. 뭐 상황이 그렇게 이제 이끌려졌으니까 그렇죠. 네. 청년이 바보고 바보가 창부 스타일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각각 다 틀려. 뭐 청년, 바보, 창부 다 틀린데 이 세 개의 그 특성을 한 몸으로 갖고 있는 대단한 그 서구 사회의 스타 엠마뉴엘 마크롱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엠마뉴엘 마크롱. 뭐 영국 뉴스며 뭐 브라질 뉴스며 프랑스 스스로 뭐 뉴스며 병신이라 그러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는 지도자, 뭐, 바보, 등신, 뭐, 얘가 그 60% 이상의 그 투표를 받고 찬성표를 받고 대통령을 합치고 당선이 됐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를 지지했던 80% 국민의 그 100% 중에 80% 지지를 잃어버렸어요. 2년 만에. 이렇게 잃기가 쉽지 않죠. 글쎄, 옛날에 여기 상황을 보면 한 50% 정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랬지만 엄청나게 잃은 거잖아요. 자기 지지자의 반을 잃었다 그러면 뭐 다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 근데 얘는 80%를 잃은 거야. 얼마나 국민한테 반하는 행동을 했으면 이랬을까. 그리고 이렇게 반민주적인 사람이고 반민중적이며 국민이 하기 싫다는 건 다 하게 만드는 이 병자가 어떻게 탄생했고 또 왜 탄생했는가를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엠마뉴엘 마크롱이 말이에요. 2008년에 로스차일드 은행에 입사를 해요. 그래갖고 투자 자문 그 직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재수가 너무 좋은 게 그 네슬레가 화이자 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 건으로 그게 잘 돼갖고 320만 달러를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수뇌부가 봤을 때는 이 자식 봐라, 이거 저기 잔머리를 굴리네, 좀 써먹을 필요가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 2012년에 대통령 선거 들어갔을 때 얘를 거기 갖다 집어넣어요. 네. 로스차일드 은행이 집어넣은 거예요. 뭐 옛날부터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갖고 2012년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발탁이 돼요. 예비로. 근데 프랑스라는 나라가 되게 골 때리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한국만큼 골 때려요. 한국도 말이에요. 내각이 있잖아. 내무부 장관이 있다고요. 근데 정무수석을 왜 만들어?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옛날에 이제 무임소 장관도 있었고, 정무장관 만들면 돼요. 행정부, 입법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조율하고. 근데 은행원 놈이 무슨 정무수석을 하겠다는 거야? 장관끼리 하면 됩니다. 미국처럼. 미국은 비서관 자체가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장관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미국 저기 정치에는. 세크리터리, 비서관 자체가 장관이에요. 거기는. 근데 프랑스는 말이야, 두 개는 나눠놨어. 내각이 따로 있고요. 비서관 체제가 따로 있어갖고, 대통령이 어디 비서관 나가만 얘기를 해요. 그 내각은 뭐야? 내각은 꼭두각시지 뭐. 그냥 공무원이라 관리해라. 그게 다예요. 한국도 똑같은 거야. 대통령 주변에 뭉게 모여있는 그 대통령 친구들, 옛날에 그 자기 선거 도와줬던 놈들, 죄다 불러다가 비서관 만들거든? 이게 깡패 체제예요. 깡패 체제. 프랑스가 이 깡패 체제를 박정희가 들여온 거예요. 장관이 엄연히 있는데 장관들이랑 같이 저기 국가를 운영할 생각 안 하고 자기네 비서들하고 그래서 꽁닥꽁닥거린단 말이야. 이게 프랑스가 이게 망조가 이래서 오는 거예요. 프랑스 정치가 엉망진창인 이유가 바로 이 비서관 체제 때문에 그래요. 실은. 그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제도를 끌고 왔어. 그 독재예요. 독재 체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각을 버려버리고.
그거 뭐 좋은 거라고 들여와서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간 2012년 정무수석 비서관이 됩니다. 근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프랑스 홀랑드 좋아하지도 않아. 마크는 좀 무슨 이상한 새끼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30살이나 됐으려나 뭐 이상한 놈의 새끼를 추천을 받았단 말이야. 프랑스 저기 홀랑드 대통령이 왔을 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위에서 내리 눌렀기 때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하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말이에요. 프랑스 홀랑드가 이 성격이 좀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이 사람이 몇 년 지나서 대통령 거의 뭐 마지막 번 갔을걸? 중간쯤 됐나? 임기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당도 없고요. 출마도 하지 않으니까 당선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가 통치합니다. 그게 바로 금융계입니다. 화가 얼마나 났겠어. 자기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려고 그랬는데, 자기 로스차일드 은행에다가 이런 계속 사람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근데 만약에 화를 냈다, 그럼 너 잘려. 조폭체제예요. 프랑스와 미트랑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은행 새끼들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이게 프랑스만 그런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델 청년 바보 창부 엠마뉴엘 마크롱으로 돌아와 보죠. 엠마뉴엘 마크롱을 가만 봤더니 말이에요. 이 자식이 이게 싹수가 이게 거지 같은 놈이야. 이게 요 놈을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알랑 맹크라고 있어요. 프랑스에. 한국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정치계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기업도 하고 운영하면서 정치계에 그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특히나 이제 프렌치 불미 재단이라고, 한국도 한미 재단 있죠. 한국은 좀 덜하지만 프랑스는 말이에요. 프랑스 불미 재단은 월가의 앞잡이에요. 죄다 월가의, 특히 유대금융의 앞잡이라고요. 알랑 맹크라고 있어요. 프랑스 정치를 망치는데 아주 앞장을 서는 놈인데, 저 놈이 유대인 출신인데 아주 핏줄 뼛속 깊숙이 유대인이잖아요. 작가 아딸리랑 둘이 똑같이. 그래서 알랑 맹크가 마크롱을, 로스차일드 은행에 있는 마크롱을 그 불미 재단으로 갖고 들어와요. 청년 리더라고 해갖고 자식 그래 한번 잘해봐 이러면서 해가지고 다보스 포럼, 찰스 슈왑한테 소개를 시켜주죠. 그리고 작가 딸리 있죠. 대통령 만들기 전에 프랑스와 미트랑 대통령, 프랑스 홀랑드 다 이 새끼가 만들었잖아요. 작가 딸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뭐 돈 별짓 다 하는 거지 뭐. 아딸리한테 소개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놈이 정치계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말이에요. 정치를 관둬버립니다. 엠마뉴엘 마크롱이 정치를 관두고요. 정무수석 비서관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고 또 재무부에 잠깐 있었다가 2016년에 완전히 나와갖고 다보스 포럼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청년 글로벌 리더가 됩니다. 거기서. 무슨 수작을 벌였을까요? 이 새끼 대통령 만들겠다는 거야.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2017년, 2016년 말 당도 없고 정견도 아무것도 없어. 이놈이 당일합시고 만든 그 당명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가자야. 자, 잘해보자야. 어떻게 번역해야 돼? 레퍼블릭 엉막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앞으로 가자. 잘해보자. 할 수 있어. 된다. 이게 무슨 당명이냐고. 정견도 없고 지지자도 없어요.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좀 무슨 이상한 새끼가 하나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서 선거에서 뭐 유세하겠다는 게 매일 걸어다녀. 그거 뚜벅뚜벅 걸어다녀 그냥. 그게 다야. 그리고 자기 마누라, 자기 옛날 선생님 출신이라고, 그냥 50, 60대 아줌마들한테 그냥 어필하고 말이야. 그거밖에 안 했어요, 얘가. 그런다고 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그거 찍어주나? 그래도 그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공화국 선거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인데,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정치계에 들어온 지. 이게 전 세계 유일한 일이에요. 게다가 이게 음모야 뭐야. 1차 선거에서 1위를 했죠. 1위를 해갖고, 근데 1위하고 2위가 누구냐면 또 국민전선이라 해갖고 극우파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 르뺑이라 그래갖고 그 국민전선도 그 저기 미국 CIA하고 문선명이 만들어준 거예요. 문선명. 그러니까 이놈이나 저놈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아무튼 2차 투표,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 2번 합니다. 한 사람이 50%안 넘어가면. 2번 2차 선거에서 66.6%를 얻어요. 선거 다 끝났을 때도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66.6%였어요. 이게 근데 너무 속보이잖아. 666이 뭐냐고 이게. 에? 옛날 그 박근혜 생각나네. 516이었잖아. 51.6%였단 말이에요. 득표율이. 얘는 66.6%야. 근데 은근히 이제 좀 속내가 보이는지 66.10%로 바꿔놨다고? 참나. 살다 별거를 다 보죠. 그래서 약간 아따리가 그래요. 엠마누엘 마크롱? 걔 내가 찾았어. 내가 만들었지 저 자식. 이게 현실이니까 그냥 인정해. 마크롱? 대가리가 깡통이잖아. 자, 이 깡통 새끼를 왜 뽑았을까? 뭐 쥐네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소리예요. 딴 게 아니라. 알랑 마크가 작가 아탈리하고 다보스 포럼에 엠마누엘 마크롱을 소개시켜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행원은 똑똑하고 유연하고 빨라야 하고 매력적이면 뭐 더 좋죠. 이게 창부의 직업이기 때문에 엠마누엘 마크롱은 그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여기서 똑똑하다는 거는 잔머리 굴린다는 거예요. 진짜 지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창부니까 잔머리 굴리고 창부니까 대통령을 시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켜준 거잖아요. 그래서 창부의 기질을 가진 자가 국가의 수장이 되어야 된다. 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대통령한테 큰 일을 안 맡겨요. 시키기만 하면 되거든. 옛날에는 대통령한테 일을 좀 맡겼지. 뭐 딴 데는 예를 안 들게요. 프랑스만 예를 들게요. 제가 프랑스를 얘기했으니까. 1968년에 학생혁명이 있었죠. 1973년 1969년 68년 학생혁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샤를 돌 대통령이 물러나죠. 미국 월가의 아주 강력한 반대자였던 샤를 대통령이 물러나죠. 그리고 로스차일드 은행 직원 조지 뽕비두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국가를 완전히 민영화시켜버리죠. 프랑스 중앙은행을 로스차일드 넘겨버립니다. 월가한테. 이게 올드 패션이에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올드 패션이라고. 애들한테 민중봉기를 일단 일으켜놔. 그런 다음에 국가를 민주화한다는 그런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천천히 민영화시켜갑니다. 그런 다음에 한 국가의 금융체계를 월가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참 잘했죠. 이게 올드 패션이에요. 그럼 뉴 패션은 뭐냐? 더 쉽죠. 바보를 하나 뽑아요. 아니 직접 뽑습니다. 바보를 뽑아. 투표 조작 안 했을까? 했죠. 당연히. 어떻게 66.6%가 어떻게 나와? 처음 본 놈한테 36살밖에 안 된 놈인데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니까 모르는 줄 알아. 그래서 국가의 주권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리죠. 국민들의 의견 뭐 다 필요 없어. 다 위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의 주권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세계화의 강력한 꼭두각시로 들어가게 만들겠다는 게 다보스 포럼 같은
그 세계 수뇌부들 월가의 정책입니다. 참 잘하고 있죠. 글쎄요, 한국이 예전과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2, 3년 전부터 눈에 아주 굉장히 뜨이게, 눈에 아주 보이게 한국을 그렇게 이뻐해주고 빨아주고 있거든. 지금 월가하고 이런 데가. 지켜보죠. 예. 감사합니다.